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향리의 신분 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리는 한국 성씨의 근간임과 동시에 그 양반의 기본 바탕이에요. 향리에서 양반이 다 된 거예요. 오늘은 그 향리의 신분이 어떻게 분화돼서 양반이 되고 아전이 되고 평민이 되고 천민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족 후손의 근간은 진골이나 육두품, 그는 귀족들이 지방으로 나가서 이제 땅을 많이 가진 부자로서 자기 땅을 기반으로 해서 호족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신라 고품지에서는 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려시대 와서 이제 향리로 객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세습을 인정을 해줬어요. 고려시대부터 이제 문과에 급제하면은 사대부로 성격이 되는 거죠.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만히 안주해 있던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가서 중인이 돼버렸어요. 아전이 돼버린 거죠. 그랬다가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뭐 양반이니 중인이니 뭐 쌍놈이니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평민으로 일반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호족 후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일단 그 가문의 종주예요. 왜냐, 호족이 중심이 돼서 그 성씨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가문, 그 성씨의 종주로서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받은 영지를 영지가 줄어들지 않게 수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그 위상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본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야 돼요. 고려사 세과 충수랑 12년 1325년에 보면은 전국의 양반과 향리 및 백성들이 함부로 금인과 금교 관직을 받고서, 그런데 금교라는 게 뭐냐면은 명예직이에요. 실제 배설이 아니고, 이거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이제 금교란 거 영직 그러죠. 영직, 그림자 벼슬. 양반과 향리와 백성들이 함부로 어떤 뭐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뭐 돈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금교벼슬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직함을 내세워 각종 부역에 빠지는 일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향리의 수직을 한번 보면은, 향리는 사실 지방의 하급 공무원, 가장 말단 공무원이에요. 조세, 세금 거두는 일, 부역 동원하는 일, 이런 실무를 관장하는 거죠.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명예직을 수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뭐 부역 동원하는 저는 하급 공무원으로서 영향력이 아니고 재력을 이 재력을 가지고 수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의 크기는 품계와 비례죠. 높은 품계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젊었을 때 낮은 품계를 받았다가 점차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품계를 받아가는 그런 걸 하겠죠. 고려국 완산군 대광 시문정 채공 묘지명 했는데, 목원집에 그 2세기 지은 목원집에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문열공계 비조 문정공 최재의 묘비명이에요. 완산 최씨 족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최순작이 있는데, 벼슬이 검교 신호희 상장군에 이르렀다. 검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교 신호희 상장군이니까 진짜로 신호희 부대를 지휘하는 상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상장군인 거예요. 고려사 세가 공민왕 6년 1357년에 보면은 검교대호군 최용각이 나와요. 이분도 보면은 검교예요. 이름만 대호군이지 실제로 군부대를 지휘하는 대호군이 아니에요. 소윤공 묘갈 1457년에 세운 비석이 있는데 연촌집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의리는 바로 공의 할아버지로 사원서 직장 동정이다. 이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나이 30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적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보면 동정이에요. 향리가 수직을 어떻게 했느냐. 문열공 최순작은 금교신우의 상장군이고, 대호군공 최용각은 금교 대호군이고, 동정공 최의리는 사원서 직장 동정이에요. 실제 벼슬에 오른 게 아니라 이 세 분은 다 명예직이에요. 이름만 벼슬이에요. 근데 5품 이상이면 금교고 이하면은 동정이에요. 전부 고려시대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명예직을 다 줬는 거예요. 그럼 호족 후손이 어떻게 분화됐느냐. 이제 편의상 그림을 그렸는데 아들이 3만 있는 건 아니지만 3명으로 예를 들었고, 또 예를 들기를 장남이 향리를 물려받는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이 향리가 죽으면은 장남이 향리를 물려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평민이 되겠죠. 또 이 향리가 또 아들들 이렇게 낳을 건데, 가정을 하기를 장남이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간 걸로 가정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본관을 떠나서 벼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향리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돼. 그래 둘째 아들이 물려받았다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아들은 평민이 됐겠죠. 또 이 향리를 물려받은 사람의 아들들이 또 평민과 향리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옛날에 평민으로 된 사람, 저 사람들 후손 중에는 양인이 된 사람도 있고 천인으로까지 전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이 향리의 후손이 양반과 향리와 양인과 천인이 다 분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중에서 이쪽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뭐 이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양인이나 천인이 또 대부분 이 향리에서 분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주 최씨의 분화 사례를 제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추정이 실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추정하기에 이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검증된 거가 아니에요. 이걸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추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주 최씨가 향리로 전해왔는데 그 중에 누군가 이 향리의 형제 되는 사람의 아들의 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려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최보순, 윤칭, 소비일하고 최문도 이렇게 쫙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 고려 귀족으로 등극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이 향리가 아니죠. 양반이죠. 그리고 최균하고 같은 시기에 최척경이 향리의 아들로서 역시 문과에 급제하고 배설을 했어요. 그런데 최척경의 아들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향리를 했는지 아니면 양반으로 가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향리의 아들이었고 최균보다는 더 향리 가문의 말하자면 종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균이나 최척경의 한 조카 정도 되는 세대에서 최순작이 있었어요. 이분은 금교 신우의 상장군이었죠. 근데 최순작의 아들의 최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높은 벼슬을 못했어요. 중랑장이니까 아마 그것도 금교 중랑장인 가능성이 있어요. 금교 중랑장이라는 얘기는 향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향리를 보좌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최남부가 과거에 급제해서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최남부 이하는 전부 이제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열공교 전주 최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순작에서 한 4대쯤 밑에 가서 금교 상장군 최이평이 있어요. 이분도 금교 상장군이에요. 그런데 최순작이 금교 상장군이었기 때문에 최순작의 대를 이어서 향리가 된 사람, 이 사람도 아마 금교 상장군으로 쭉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최이평이 금교 상장군일 때 최순작의 대를 이어서 내려온 향리, 그 사람은 금교 상장군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금교 상장군이겠죠. 그렇다면은 최이평 시대에
전주 최씨의 검교 상장군이 2명이었겠느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아마도 아니겠죠. 뭐 대호군이나 뭐 중랑장 이런 정도 수준이 많이 있었겠지. 검교 상장군이면 제일 높은 거거든요. 장군에서는 그 제일 높은 상장군이 전주 최씨에 2명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순작의 검교 상장군을 쭉 이어와서 검교 상장군이 된 사람이 최이평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최이평은 최순작의 직계 후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근거라면은 최순작의 직계손, 직계 이 세습에서 이 향리를 물려받은 사람도 검교 상장군이었을 것인데, 이때 전주 최씨의 검교 상장군이 2명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밖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이평은 반드시 최순작의 직계 후손이다 말하는 데는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3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최이평의 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것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2분 정도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이평의 아들에서 이제 문성공이 나와가지고 문성공 최아가 문과에 급제해서 4대부 가문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4형제 중에서 이제 2분이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서 이제 벼슬에 나가서 양반이 됐죠. 그러면 이제 향리를 누군가는 맡았어야 돼요. 이 향리를 맡은 사람이 문성공의 형제냐, 형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들일 수도 있는데, 문성공의 둘째 아들이 검교 대호군이란 말이에요. 대호군이면은 뭐 상호군까지는 아니지만도 상당히 높은 벼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리를 맡은 사람이 대호군공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대호군공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문성공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향리를 맡았다면은 그 가문이 아마 여말 선초에 반드시 그 두각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대호군공 아니겠느냐.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 때는 그 사위도 그 향리를 물려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문충공계의 그 문성공의 사위인 최선능, 이분이 혹시 이 자리를 물려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추측이 이제 확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전기까지는 처가살이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전기 형성된 집성촌은 다 외가예요. 그리고 아들, 딸 구별 없이 공평한 상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윤제라 해가지고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그 부모님 제사를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도 그 향리 세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문성공의 사위인 최선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전주부를 보면은 김씨가 둘인데 하나는 모평, 한평에서 왔고 하나는 온 곳은 모르지만 모두 향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향리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다시 향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전주 최씨에서 분적된 최씨 본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강릉 최씨, 양천 최씨, 영천 최씨, 뭐 초계 최씨, 황주 최씨, 흥해 최씨 있는데, 강릉 최씨나 영천 최씨, 흥해 최씨, 초계 최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본관이죠. 인구가 적지 않죠. 이런 큰 본관들이 전주 최씨에 다 이렇게 분적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전주 최씨에 있다가 이쪽에 가서 다시 그 향리가 돼 가지고 본관을 분정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상 그 향리의 신분 분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시족사의 역사 시대를 열게 되는 그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족보가 등장함으로 해서 비로소 한국의 시족사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